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B형 해보겠습니다. B형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B형도 마찬가지로 제가 A형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2, 3을 위한 테이블 보면 테이블이 7개네요. 엄청 복잡합니다. 처음에 이 문제지를 받아보시고 특히 이제 혹시라도 데이터셋이 많이 바뀌거나 또는 문제가 많이 바뀌어서 처음 보는 데이터셋들이 막 복잡한 게 나오면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이 문제 2, 3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 2를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면 2, 3은 이미 다 불러오기도 다 돼 있고 관계 설정도 다 돼 있는 거라고 안내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문제 1 중심으로 우리는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1 같은 경우는 보시면 광역별 방문자 수, A 방문자 수, B 방문자 수, 그다음에 행정 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B는 나중에 합치면 될 것 같고요. 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우선 가져와야죠. 시트는 A, B 행정구역 코드까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광역별 방문자 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3개 다 불러오고요. 데이터 변환 눌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파워쿼리 편집기를 통해서 시군구 코드하고 기초 지자체 방문자 수 제외한 나머지 지워라. 이런 게 뜨면 이제 다시 시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군구 코드하고 기초 지자체 방문자 수를 제외한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시면 되죠.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에서 다른 열 제거. B도 마찬가지로 2개 선택하고 컨트롤로 다른 열 제거. 이렇게 해주란 얘기죠. 다 제거했고요. 그 다음 필드 이름을 A는 요거를 A4, B는 B4겠죠. 네, B4 이렇게 바꿔줘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쿼리 병합 기능을 이용을 해서 지자체 잠시만요. 이 A하고 B를 합치라는 거죠. 지자체별 방문자 수라는 그 쿼리 병합으로 새 테이블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쿼리를. 그래서 새 쿼리를 만들 때는 여기 쿼리 병합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쿼리를 새 항목으로 병합 하신 다음에 A 광역, B 광역 하시고 시군구 코드 해서 왼쪽 외부로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B 광역 방문자 수에서 B4 필드만 가져와라. 요거는 원래 열 이름은 해제하고 그 다음에 B4만 가져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잘 가져왔네요. 시군구별로 A4, B4 방문자 수가 모였고요. 자,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나오는 거죠. 열 피벗 해제를 해줘라. 요거 2개를 피벗 해제는 변환에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열 피벗 해제 하시면 특성과 값으로 나누게 되겠죠. 행이 2배가 됐겠죠. 대신에 특성은 이름을 이동통신, 그 다음에 지자체 방문자 수 테이블의 값필드는 방문자 수라고 이름을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파워쿼리 편집기에서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서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의 지자체명 필드를 추가하시오. 그래서 쿼리 병합을 지자체별 방문자 수하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 코드를 2개를 해주라고 합니다. 이름을 이거 안 바꿔줬네요. 지자체별 언더바 방문자 수. 네, 지자체별 방문자 수가 기초가 되는 거고 여기에 홈에 가서 쿼리 병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코드, 행정구역 코드의 행정동명 이렇게 해주시고 행정구역 코드에서 뭐를 가져오라고 했냐면 광역 지자체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요거 체크 해제해 주시고 광역 지자체명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 뭐 부산광역시 이렇게 잘 가져왔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1의 2번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에 필드를 추가하세요.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에 필드를 추가하는데 조건열 기능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추가에 가셔서 조건열, if문 같은 거죠. 예. 필드 이름은 지역 구분. 그다음에 값이 행정구 코드의 광역지자체명, 광역지자체명이 서울특별시 같으면 뭐라고 하라 그랬냐면 수도권. 요게 두 개가 더 있죠. 예, 광역지자체명이 뭐랑 같으면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같으면 수도권. 그게 아니면 지방권. 이렇게 조건열을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확인하시고 데이터 형식을 텍스트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A하고 B에 테이블 로드 사용을 해제하세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로드 사용 해제 해줬습니다. 동그라미 3번 관계 설정을 하라고 했네요. 관계 설정은 어디 가서 하냐면 기본 편집기 가서 해야죠. 그래서 닫기 및 적용해 주시고 모델링의 관계 관리, 그래서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지자체별 방문자 수가 기준이네요. 지자체별 방문자 수에 뭐를 하라 그랬냐면 시군구 코드, 그 다음에 행정구역 코드에 행정동 코드, 다대일의 단일, 기준 테이블은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테이블과 측정값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테이블 이름이 요약이네요. 요약. 근데 서머라이즈 함수가 서머라이즈가 있으니까 서머라이즈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약이라고 하고 서머라이즈하고 썸을 이용을 해서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의 광역 지자체명 방문자 수 필드에서 광역 지자체별 방문자 수를 이 그룹 바이 해서 만들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라이즈 해서 테이블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자체별 방문자 수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칼럼은 뭐가 되죠? 네, 광역 지자체명.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이름을 뭐라고 만드냐면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이 가이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총 방문자 수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는 sum 해서 방문자 수를 전부 합한 거를 해주면 되겠죠. 엔터 하시고 테이블 한번 보겠습니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약 테이블과 지자체 방문자 수 테이블의 관계를 설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관리 가시고요. 기준 테이블은 지자체 방문자 수 요약 테이블. 그래서 광역 지자체명을 키로 서로 같은 값으로 설정해 준 다음에 다대일 단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 이제 측정값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측정값을 어디다 만들으라고를 얘기하진 않았는데 지금 지자체별 방문자 수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만들겠습니다. 광역 지자체 수는 distinct count를 이용을 해서 지자체명이 총 몇 개인지 구해봐라 그 얘기죠. distinct count 해서 행정구역 코드의 광역 지자체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측정값 그래서 서울지역 방문자 수 서울지역 언더바 방문자 수는 요거는 보니까 all, calculate, filter, sum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니까 calculate로 sum을 하는데
필터를 뭐를 줄 거냐면 서울 지역을 필터로 주게 되겠습니다. calculate sum 방문자 수겠죠? 지자체별 방문자 수에서 방문자 수 이걸 sum 해줬고요. 그 다음 조건을 필터 함수를 썼습니다. 테이블에는 우리가 테이블 형태를 2차원 데이터를 원래 넣어줘야 되지만 여기서는 칼럼 하나만 들어가니까 5를 써서 테이블 형식으로 변신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자체별 방문자 수의 광역 지자체명. 그 다음에 여기 조건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광역 지자체명이 어디인 거? 서울특별시인 거를 서울 지역 방수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단위 쉼표 해주라고 했습니다. 천단위 쉼표 해줬고요. 정수. 그 다음 서울 방문자 비율도 만들겠습니다. 서울 방문자 비율 %는 서울 지역 방문자 수 방금 만든 거와 요약 테이블의 합계를 이용을 해서 아까 우리 만든 게 그 요약 테이블 이름이 총 방문자 수에는 그게 합계라고 하네요. 합계. 여기 요거 이름 이게 합계. 지정을 안 해놓고 뒤에서 사용이 되긴 했네요. 네. 그 다음에 서울 방문자 비율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거 두 개를 디바이드하고 썸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 방문자 수 디바이드를 먼저 써야죠. 디바이드 해서 서울 지역 방문자 수가 분자가 되고 분모는 썸 해서 요약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거는 측정값이라 썸을 안 해주는 거죠. 네. 다음 소수 두째 자리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백분율로 하고 백분율 소수 두째 자리 됐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창에 테이블을 추가하시오. 그럼 테이블 요 새 테이블로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아무 내용이 없는 지금 측정값 테이블을 만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데이터 입력으로 만드시면 더 편리하겠습니다. 여기 측정값 t 그다음에 로드 하시면 여기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거기다가 광역 지자체 수 그다음에 서울 지역 방문자 수, 방문자 비율 요거를 테이블에다가 추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광역 지자체 수, 서울 지역 방문자 광역 지자체 수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측정 도구에 요 홈 테이블이 지금은 지자체별 방문자 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측정값 t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했죠. 이것도 측정값 t, 이것도 측정값 t. 네, 문제 2번. 우선은 배경 이미지를 문제 2, 문제 3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배경 이미지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페인터 가서 캔버스 배경에서 이미지 찾아보게 하시면 되죠. 배경 문제 2 배경 문제 3에도 마찬가지로 문제 3 배경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 배경 설정도 하라 그랬네요. 기본의 투명도는 0%, 기본의 투명도는 0%고 보고서 테마는 기본값, 보기에 테마 선택을 여기 파워비아이 바로 밑은 기본값으로 바꿔줬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텍스트 상자로 제목을 만들라고 하네요. 홈에 가서 텍스트 상자에서 제목을 23, 24 년도 홈쇼핑 판매 보고서 바꿔줬고요. 글꼴을 28, 그 다음에 굵게 가운데
좀 늘려줘야겠죠? 네. 그다음에 요렇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다 됐죠? 예, 2번 다음 지시에 따라서 카드와 슬라이서를 구현하시오. 동그라미 1번 카드를 구현하시오. 네, 이미지를 보니까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카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카드 하나, 둘, 셋. 뭐 이게 이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정렬이 안 된다고 감점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 안에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는데 시간 들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방송 주문 테이블의 총 방송 횟수, 방송 주문 테이블의 총 방송 횟수, 그 다음 거는 총 판매 수량, 그 다음 거는 총 거래처 수, 이렇게 총 거래처 수 넣어줬습니다. 설정 값을, 예, 요거 전체를 컨트롤로 선택하고 맞춰주겠습니다. 설명값을 글꼴은 딘, 그다음에 글꼴 크기는 33, 그다음에 표시 단위는 없음, 그다음에 범주 레이블 서식은 글꼴은 써지오, 폰트는 바꾸란 폰트 크기를 13으로 해주라 그랬네요. 그리고 굵게 여기다 배치. 근데 보면 어때요, 여러분? 조금 이게 잘리죠. 예, 좀 요거는 오히려 문제가 될 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높이를 조금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위치를 위로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안에 들어가긴 했는데 가려지는 텍스트도 없죠. 예,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카드까지는 집어넣고요. 그 다음 슬라이서 집어넣겠습니다. 슬라이서는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슬라이서 자리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날짜 테이블에 년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은 타일로 바꿔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값서식을 서지오의 글꼴 크기는 19, 그다음에 굵게 이렇게 해달라고 했네요. 그리고 슬라이서 머리글을 오프하고 반응형 옵션 해줘. 반응형은 여기 일반의 속성에 있죠. 고급 옵션에 반응형 빼주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2023, 24. 그리고 3번 이제 뭐 선택하라고는 안 했죠. 그래서 이 선택이 안 된 상태로 두셔야 됩니다. 리본 차트, 여기에 리본 차트 자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날짜 테이블의 월 이름 맞죠? 월 이름, 담당자의 사원명, 그다음에 방송 주문의 판매 가격, 네, 이렇게 집어넣어 줬습니다. 네. 그다음 뭐 잘 들어간 것 같네요. 이번에는 도구 설명에 총 판매 수량이 표시되도록 해라. 그다음 리본 차트를 3-1에 배치했고요. 차트 제목을 담당 MD 탑 3 매출 실적 이렇게 해봤습니다. 글꼴은 딘, 글꼴 크기 13, 15네요. 15. 그다음에 굵게 가운데 맞춤. 그다음에 X축은 축 제목을 제거했고 글꼴 크기를
12. 네. 잠시만요. X축은 글꼴 크기 12. 네, 축 제목은 제거를 해줬습니다. 12. Y축은 제목도 제거하고 값도 제거하고. 그 다음 범례는 위쪽 가운데 표시하는데 리본 3개 투명도, 네, 리본 3개의 투명도를 또 50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50. 그 다음에 X축 이름이 1월부터 12월 순서대로 표시되도록 정렬해라. 지금은 뭐 이렇게 엉망이죠. 그래서 우선 축 정렬을 월 이름으로 하는데 오름차순으로 해줘. 그랬는데도 안 되죠. 지금 1월, 2월부터 나오지 않고 10월부터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어떻게 조정을 해주시냐면 월 이름을 선택하시고 이 서식 옆에 월 기준 정렬을 눌러서 여기서 숫자 월을 선택해 주시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를 쓰라고 했네요. 필터를 사원을 다 표시하는 게 아니고 탑 3만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원명에 필터를 거는데 상위 몇 개냐면 3개. 요게 기준이 판매 가격 기준으로 하라고 했죠. 판매 가격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터 적용을 눌러 주셔야 되죠. 그러면 박성호, 전혜준, 조영태 세 분이 나오게 됐습니다. 기본값을 적용을 해줬는데 의 정답 파일하고 색상이 약간 다른데 그냥 두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특별히 잘못한 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리본 차트까지 했고요. 도넛 차트. 그래서 도넛 차트는 여기 들어가겠죠. 도넛 차트 자리 잡아주시고요. 도넛 차트, 방송 주문 테이블의 담당 호스트, 그 다음에 총 방송 횟수 이렇게 했습니다. 차트 제목은 담당 호스트별 방송 횟수. 제목은 담당 호스트별 방송 횟수. 글꼴은 써줘. 그 다음에 굵게 가운데. 그리고 범례는 시각적 개체. 범례는 위쪽 가운데. 그리고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배치 잘 했고요. 그 다음 기면화 색상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각에서 3개 기면화 색을 뭐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냐면 2645AB 빨간색으로 바꿨네요. 분홍색 비슷한. 그리고 내부 간격도 50%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도넛이 더 커졌죠. 그 다음 도넛 차트의 세부 정보 레이블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정보 레이블이 위치는 바깥쪽 우선, 그 다음에 레이블 내용은 범주 총 퍼센트,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 문제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요 그림을 보니까 여기까지는 슬라이서. 그 다음에 여기는 꺾은 선형하고 막대 차트. 그 다음에 여기는 행렬 같고요. 여긴 게이지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값을 먼저 만들으라고 그랬네요. 방송 주문 테이블에 측정값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완전 판매 건수. 완전 판매 건수는 주문 번호와 준비 수량, 판매 수량을 사용을 하래요.
그래서 준비 수량이 모두 판매된 주문 번호 건수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준비 수량 이퀄 판매 수량인 경우에 해당하는 주문 번호가 몇 개인지 카운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건이 있는 식이니까 calculate. 그래서 식은 뭐가 되죠? 카운트를 하라 그랬죠. 뭘 카운트하냐면 주문 번호를 카운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주문에 주문 번호를 카운트해줘.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하냐면 필터가 들어가겠죠. 필터를 쓰라 그랬으니까 테이블은 뭐가 되겠습니까? 방송 주문이 되겠죠. 방송 주문 테이블에 방송 준비 수량과 방송 판매 수량이 같은 아이들은 몇 개나 되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총 판매 금액도 만들라고 했네요. 총 판매 금액. 총 판매 금액. 요거는 sumx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sumx는 이제 두 개의 값을 보통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해서 행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거를 합해 줄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sumx. 그래서 테이블은 뭐냐면 방송 주문 테이블에서 뭐하고 뭐를 곱해 주냐면 방송 주문에 판매 수량하고 곱하기 판매 가격 곱해주면 되겠죠? 예. 그럼 행마다 하나씩 계산이 돼서 나중에 전체를 썸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서식을 지정을 하라고 했네요. 예. 천 단위 쉼표. 그다음 매개 변수 동그라미 2번 매개 변수를 추가하고 슬라이서로 적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매개 변수는 모델링에서 추가하실 수 있죠. 새 매개 변수 누르고 필드. 매개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라고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두고요. 담당 호스트, 방송 주문의 담당 호스트. 그 다음에 또 뭐를 쓰라 그랬냐면 담당자 테이블의 사원명. 요 두 가지를 쓰라고 돼 있고 페이지에 슬라이서 추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들어졌네요. 여기서 이 명칭을 담당 호스트는 그대로 두고 사원명은 뭐로 바꾸라 그랬냐면 담당 MD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 MD 필터를 적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에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꺾은 선형 및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예, 꺾은 선형 및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해보겠습니다. 꺾은 선형 및 묶은 세로 막대형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필드는 방송 주문 테이블의 총 판매 금액, 그 다음에 완전 판매 건수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이렇게 됐습니다. 이 완전 판매 건수가 Y축으로 가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쵸? 매개 변수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바뀌도록 X축이 바뀌도록 구현됐고요. X축, Y축, 보조축 다 축 제목은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축 제목 제거. Y축도 축 제목 제거. 보조 Y축도 얘는 원래 없네요. 네, 제거. 그 다음에 꺾은 선형 차트 스타일을 선이겠죠. 선 부분에 파선,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바꾸라고 했고요. 표식 옵션을 만들어서 그냥 설정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로 막대형 차트에 조건부 서식을 쓰라고 했어요. 조건부 서식은 요 색깔 값에다 적용하시면 되는데 요게 열에 대한 거를 그라데이션을 줄 거잖아요. 우리가 막대 차트에 조건부 서식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 색을 결정을 해주는데 요때 오른쪽에 있는 fx 수식을 써서
바꿔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라데이션 총 판매 금액은 최소값은 지정값으로 얼마로 하냐면 100억 10 000 000 000 그다음 최대값도 얼마로 하냐면 50 000 000 000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고요.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까지 잘 했습니다. 슬라이서를 추가라고 했네요. 그 전에 방송 주문 테이블에 새 열을 하나 만들으라고 합니다. 새 열 추가는 여기 새 측정값 밑에 있는 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열 이름이 거래처 있고 related. 요건 뭐 값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거래처의 거래처명 됐고요. 그 다음 슬라이서 2-1에 배치한다고 하죠. 그래서 슬라이서를 만들어 보면 2-1에다 넣어주고 들어가는 값이 필드가 날짜 테이블의 년, 예. 그 다음에 방송 주문 테이블의 거래처 열. 잠시만요. 요거가 연하고 거래처하고 두 개를 만드는 거네요. 네. 두 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두 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는 방송 주문의 거래처. 네, 거래처만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슬라이서 스타일은 세로 목록. 이 아이도 세로 목록. 네. 그 다음에 슬라이스 값 2024로 필터링 하고요. 거래처는 얘기가 없습니다. 2-1에 다 배치를 지금 해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방송 주문 테이블에 측정값을 추가하세요. 새 측정값 판매 금액 PY는 캘큘레이트 한 다음에 데이트 애드를 쓰라고 했습니다. 예, 전년도의 총 판매 금액을 반환하라고 했죠. 그래서 캘큘레이트 판매 금액, 총 판매 금액이니까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총 판매 금액. 이거를 데이트 애드. 날짜는 날짜 테이블의 날짜. 그다음에 -1 이어 정수로 해주고 천 단위 쉼표 구분해줬습니다. 판매 금액 이어 오버 이어 새 측정값 판매 금액 YOY %는 이거 디바이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를 작년 거 조금 아까 구한 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증감이라고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증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증감이라고 구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디바이드 해서 총 판매 금액 빼기 증가분이죠. 빼기 뭐죠? 네, PY 판매 금액 PY를 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판매 금액 PY 작년 걸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분율로 소수 두째 자리까지 표시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차트를 만들라고 했네요. 여기다 만들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크기를 좀 줄이고요. 여기에는 연, 날짜 테이블에 년, 월, 그 다음 방송 주문의 총 판매 금액, 판매 금액 이어 오버 이어 이렇게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게 합계가 되면 안 되겠죠. 연이 지금 숫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합계가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잠시만요. 월이 아니고 월 이름이네요. 네.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겠네요. 월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을 값에 값10 머리글을 글꼴 13으로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값을 13, 그 다음에 10 머리글에 글꼴도 13 바꿔줬고요. 연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해줬습니다. 내림차순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 조건부 서식 판매 금액 이어 오버 이어를 뭘 하라 그랬냐면 데이터 막대를 쓰라 그랬습니다. 데이터 막대. 그런데 양수 막대는 색깔을 바꿔주라 그랬어요. 양수 막대는 4A ED75 약간 자주색이네요. 그리고 음수 막대도 값을 바꿔주라 그랬죠. 빨간색이네요. FF0000. 그래서 확인하면 이런 형태로 이제 등락이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계기 차트, 계기 차트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계기 차트 요거죠. 넘치지 않도록 필터는 닫아버릴게요. 예. 진작 닫을 걸 그랬습니다. 게이지 만들었고요. 방송 주문 테이블의 총 판매 금액. 방송 주문 테이블의 총 판매 금액. 그 다음에 게이지 축을 설정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게이지 축 최대값을 1,500원. 이거를 150, 000, 000, 000. 그 다음 대상을 1,000원. 100, 000, 000, 000. 그 다음 색상을 대상 색상을 테마색 5 요거네요. 5 테마색 5로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값 제거 요 부분일 거예요 아마. 예, 제거했고요. 그 다음 차트 제목을 매출 계획 대비 총 판매 금액 고 글꼴 서식을 15 그다음에 3-1에다 잘 배치했죠. 측정값을 추가하래요. 네, 측정값 방송 주문에네 추가 새 측정값 목표 대비 총 판매 비율 퍼센트는 디바이드로 현재 총 판매 금액을 목표 아까 우리 얼마였죠? 1,000억 집어넣은 거 그거로 나눠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바이드 총 판매 금액을 뭘로 나눠주냐면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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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나눠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 소스 두째 자리까지 100분율로 해주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소스 두째 자리까지. 그 다음 카드를 만들라고 했네요. 네, 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드 그림에 보니까 여기 들어가게 돼 있죠. 이렇게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다 뭘 넣냐면 방금 만들었던 목표 대비 비율 집어넣고 글꼴 크기는 28 그 다음 표시 단위 없음 범주 레이블 제거 다 됐네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4번 네, 단추를 구현하세요. 네, 여기다가 단추를 구현을 하라고 했습니다. 3페이지에 단추는 어디냐면 여기 삽입에 단추 해서 뒤로 단추 뒤로 요거 여기다 놓고 스타일의 이제 아이콘 부분을 보면 두께가
3인데 2로 아까 바꾸라 그랬고, 그 다음에 가로 맞춤을 오른쪽 정렬, 그 다음 작업 유형은 밑에 있죠. 작업을 페이지 탐색으로 해주고, 대상은 문제 2, 그리고 4-1에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 상호작용을 이제 편집하라고 했네요. 상호작용은 서식에 상호작용 편집 가서 연 슬라이서는 요거죠. 뭐랑 상호작용이 없냐면 거래처 슬라이서와 상호작용이 없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차트 이거죠. 테이블 차트는 계기 차트, 카드와 상호작용 없음, 상호작용 없음, 없음. 그 다음 거래처 슬라이드는 꺾은 선형,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요거죠. 요거는 요거하고 없음. 그 다음 계기 차트 카드와 또 없음. 거래처는 계기 차트 카드와도 상호작용 없음.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이 끝났고 저장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몇 분이나 걸리셨나요? 네, 반복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조금 줄여보도록 같이 한번 노력하셔서 모두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화이팅!